웬만하면 카페 하지 마세요. 90%가 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빅픽처, 즉 큰 그림을 그려야 합니다. 뻥 뚫린 시야로 나의 미래, 내가 나아갈 길을 훤히 내다보십시오. 안녕하세요. 카페 창업 전문 유튜버 덕분이네입니다. 통계가 발달하면서 누구나 쉽게 예언가도 되고 점쟁이도 될 수 있는 세상입니다. 누군가가 내가 이런 카페를 하려고 하는데 성공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묻는다면 덕분이네는 아니요, 망합니다 라고 대답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90% 이상의 확률로 제법 미래 예측을 잘하는 전문가의 위치를 고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좋네요, 성공합니다 라고 말한다면 분명히 사기꾼 소리를 들을 겁니다. 왜냐면 이게 현실이고 팩트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그 질문을 한 분이 한 달 뒤에 다시 와서 똑같이 묻는다면 그땐 저는 성공할 수 있다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덕분이네는 왜 그럴까요? 무슨 차이가 있는 걸까요? 오늘은 이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궁금하시다면 이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꾹 눌러주시고요. 저에겐 큰 힘이 됩니다. 카페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 창업자분들을 만나보면 큰돈 벌 생각은 없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큰돈 벌 생각이었다면 카페 하려고 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죠. 이분들 대부분은 그냥 힘들이지 않고 소소하게 먹고 살 정도만 벌었으면 좋겠다고 하십니다. 현실은 그렇게 녹록지가 않는데 말이죠. 이런 의식의 뿌리를 찾다 보면 문득 한 단어가 떠오릅니다. 시대를 관통하고 있는 유행어, 소확행입니다. 작지만 확실한 행복. 무라카미 하루키 소설 랑겔 한스섬의 오후라는 에세이집에서 처음 등장한 이 단어는 2018년도에는 시대를 관통하는 대표적인 트렌드 키워드가 되었습니다. 소확행은 현재에도 진행형으로 현대인의 삶에 있어 위로가 되는 단어가 되었고 긍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사업을 계획하고 돈을 버는 데 있어서까지도 의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카페 사업은 다른 음식 자영업종에 비해 꽤나 복잡한 사업입니다. 배워야 할 것도 많고 챙겨야 할 것도 많습니다. 잔에서부터 테이크아웃 용기, 다수의 머신들, 그리고 수십 가지의 음료 메뉴들까지. 여기에 브런치 카페라도 할라치면 다방면으로 전문적인 지식이 많이 필요합니다. 파스타, 피자, 빠니니를 파는 브런치 카페를 생각해보면 이것은 여러 개의 전문점을 한 집에서 하는 것과 같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다른 업종에 비해 쉽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장사가 안 될 때 혼자서 운영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장사가 안 될 때 편리하니까, 그래서 카페를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난 작은 평수에 커피만 파는 테이크아웃 전문점을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테이크아웃만 전문으로 하는 커피숍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큰 평수의 매장형 카페 못지않은 돈이 들어간다는 것을 아시게 될 겁니다. 카페는 적지 않은 돈이 투자되는 말 그대로 사업입니다. 매출을 올려서 생활비도 해야 하고 투자한 돈도 1, 2년 사이에 회수해야 합니다. 이것이 자신이 없다면 하고 싶어도 포기해야 합니다. 절실하지 않은 아니란 마인드로는 쉽지 않은 사업입니다. 카페 사업으로 소확행을 바란다면 차라리 카페를 차리지 말고 그 돈으로 소확행을 즐기면서 사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입니다. 웬만하면 카페 하지 마세요. 90%가 망합니다. 아니, 아직도 포기 안 하시고 계속 이 영상을 보고 계시네요. 혹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페 사업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왜죠? 왜 카페여야 하죠? 이 질문에 해답을 찾으셨나요? 네, 좋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현실을 충분히 인식했고 상상 속이 아닌 바로 그 현실의 땅 위에서 현실적으로 확률이 낮은 성공을 향해 출발하기로 결심하신 겁니다.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라는 말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본주의 시장에서 통용되는 자산관리 원칙 중에 하나인데요. 이 말은 리스크가 크면 돌아오는 수익도 크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수익이 크다면 높은 리스크도 감내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지금 실패 확률 90% 이상의 하이리스크 시장에 서 있습니다. 이 원칙에 따라 이런 하이리스크를 감내하고 투자를 결심하려면 하이리턴, 즉 큰 보상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큰 돈을 벌려고 해야지만 이런 높은 위험을 감내하고 시작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빅픽처, 즉 큰 그림을 그려야 합니다. 남들이 소확행을 얘기할 때 우리는 빅픽처를 그리는 겁니다. 지금 준비하는 카페의 성공도 그 큰 그림 중에 하나의 작은 결과물 정도로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이 작은 카페를 성공시켜서 프랜차이즈도 하고 더 나아가서 해외로 진출도 하는 그런 꿈을 빅픽처를 그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현실화될 수 있게 기획서를 짜는 겁니다. 좀 더 설명하자면 내 카페의 해외 진출이라고 하는 큰 그림을 그렸다면 그 전에 국내에서 프랜차이즈 회사로 성공을 거둬야 할 것이고 더 이전에는 1호점이자 지금 준비 중인 카페의 성공이 될 것입니다. 지금 카페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 성공하고 나면 그때 상황을 봐서 방법을 찾는 시기 아니란 거죠. 왜냐면 큰 그림을 그린 자가 가지는 동기부여의 힘은 엄청나기 때문입니다. 한 채 앞을 보지 못하고 당장의 수익만 생각하는 사람은 원가를 따지고 수익률을 계산할 것입니다. 하지만 큰 그림이 있는 사람은 대박을 꿈꾸며 손님들에게 웃으면서 퍼줄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가지게 됩니다. 작은 그림을 그리는 자의 앞에는 큰 산이 하나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산 뒤에 나 있는 길이 어떤 길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큰 그림을 그리는 자의 눈앞엔 산이 없습니다. 아니 있지만 그의 시야를 가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 있는 길 전체를 다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가는 길 앞에 스스로 산을 갖다 놓지 마십시오. 뻥 뚫린 시야로 나의 미래, 내가 나아갈 길을 훤히 내다보십시오. 빅픽처는 당신이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어떠세요? 도움이 좀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저에겐 큰 도움이 됩니다. 이 채널이 있는 이유는 당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덕분입니다.